자, 오늘 타이틀은 이제 가치주를 찾아라 타이틀이고요. 조금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에 엄태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뭐 얘기하다가 네. 좀 찜찜해서 끝맺음을 못했잖아요, 시간 때문에. UAM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걸 이어가 본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위기가 혁신을 가속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의 여가 시간 혹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게 됐고 그것들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로 대표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사람이 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 시장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아니면 단축시키는 쪽으로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큰 틀에서 UAM, AI, 로봇 정도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UAM, AAM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좀 가장 뒷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한국인과 미국, 뭐 해외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길에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느냐, 또 그거에 대한 경제 가치가 얼마나 로스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UAM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누구한테 이럴 때 물어보냐면 각국의 정부나 아니면 현재 이러한 이동 모빌리티를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나 아니면은 항공기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과연 될 것인지 아닌지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챗 GPT한테 안 물어보시고요? 예, 저는 이제 그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찾아가면서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챗 GPT는 아직은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예. 사용해 보세요. 신기해요. 네, 아니 뭐 자꾸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국내 이제 이 한글 버전이나 뭐 이런 네이버도 뭐 출시한다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UAM의 탑픽 선두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국내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건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현대차 이 정도가 이제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UAM은 사실은 한국은 조금 뒤처져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 네. 미국 기업 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대차는 지금 가장 핫한 로봇을 다이내믹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이미 벌써 인수를 했고요.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의 패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UAM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현금도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 그러니까 이런 UAM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마음이 급하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무엇을 성과가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게 물어보면 미국은 이제 나사에서 AM 캠페인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발굴시키고 그 미군 공군이죠. 네. 공군에서는 어질리티 프라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UAM, AAM 기업들을 육성시키고 그 기체들을 미 공군에서 미 해병대나 미 육군으로 이 기체들을 주문해주는 그런 역할들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하원에서는 AM 리더십법이라고 해서 안건을 2개를 올렸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UAM 쪽에서는 미국 정부도 진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배경에는 예전에 드론의 시대에서 DJI라고 하는 중국 드론 업체한테 이 시장을 뺏겼기 때문에 차세대에는 미국도 공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어차피 대륙 토지의 크기가 넓은 국가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지금 화면에 나가는 자료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가운데 거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UAM, AAM이라고 하는 거는 EV톨, 그러니까 전기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널 에어 비어클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개념이고요. 이 에스톨 같은 경우에는 COC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그러니까 비행기는 보통 단거리? 예, 아니면 활주로.
활주로 자체가 짧아서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그러한 비클이긴 한데요. 그 ES톨이나 PAV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EV톨 업체를 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 EV톨 안에도 이제 멀티로터라고 하는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회전익.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 헬리콥터의 지금은 프로펠러가 하나 있지만 여러 개를 가지고서 분산 추진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화면에 써 있네요. 회전익으로. 예. 고정익, 회전익. 뭐 용어는 없지만 날개가 이렇게 도느냐 뭐 이거죠. 그렇죠. 하늘로 열려 있느냐가 이제 멀티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늘과 그리고 뒤에 달려서 뜨고 뒤에 프로펠러로 나갈 수 있느냐가 추진. 네. 추진할 수 있는 게 이제 리프트 앤 크루즈고요. 이제 제 가장 많이 이 업계에서 선두 기술을 갖고 있고 향후에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백터드 트러스트라는 세 번째. 형태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다 저 방식을 택하지고 있고요. 고정익에서 추진력으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이 이 난이도도 가장 높고요. 네. 그리고 가장 멀은 공간을 갈 수도 장거리를. 있기 때문에 가장 그리고 낮은 제자리 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맞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 5천여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5천여 개의 공항을 통해서 eVTOL UAM을 띄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비행기가 장거리라고 하면 그거보다 한 300km에서 한 500km 정도의 단거리는 UAM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직 비행 협회에서 미국 VFS라고 하는 협회에서 eVTOL 방금 말씀드렸던 eVTOL 프로젝트가 지금 몇 개 정도 오픈이 됐냐 하면 진행되고 하면 한 460개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한 205개 정도가 말씀드린 백터드 트러스트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쪽에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460개 업체 중에서 AAM 그 현실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갈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따졌을 때는 약 24개 정도의 업체가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더 다른 게 지금 글로벌리하게 자동차 메이커 업체가 탑 10 정도만 살아남고 있죠. 뭐 GM,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 등등이요. 네. 우리가 아는 자동차 메이커는 한 10개 정도 대표를 할 수 있고요. 항공기 제작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뭐 보잉이나 뭐 에어버스나 한 5개 안팎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이 UAM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한 소수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업체가 이 시장을 독점할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시장에서 수혜를 크게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시장 전망치는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한 10년 후에는 한 1,000조 정도의 시장이 열리고 현재는 한 10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니 이 시장을 5개 업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성장성은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말씀만 드렸는데요. 각국에서 또 완성차 업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조차도 또 델타 같은 항공사도 UAM에 대해서 차세대 모빌리티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GM이나 아니면 도요타 그리고 스텔란티스 현대차들도 이쪽에 많은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UAM 주식이라고 하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는 그 인텔 캐피탈이랑 도요타 그리고 우버, 델타 항공 그리고 예전에 테슬라에 투자를 했던 유명한 펀드죠. 카프리콘이라고 하는 또 영국의 베일리 기프트라는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베타라는 회사는 이제 아마존 장기 투자 펀드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요타라는 특이한 또 가장 제조 공정이 효율한 저스트 인 타임을 갖고 있는 조유타가 조비의 생산팀을 보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이제 아마존이 있는데 왜 아마존에서 이 친구들한테 투자를 했냐면 베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추진력과 회전익이 동시에 있는 짧은 거리의 비행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물류를 주로 개발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존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이동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국내 그 비료 업체인 조비 말고 예. 조비 에이비에이션이십니다. 저 다른 약자를 회사. 쓰신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질리티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미국 공군에서 이제 지원책과 육성책을 하는 거기에 기준을 충족한 두 회사는 이제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이제 베타라는 두 회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는 사람을 이동시키고 하나는 네. 물류를 이동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버티컬이라고 이제 영국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영국과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스텔탈리스 그러니까 항공사와 자동차 메이커들이 각각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UAM 기체 업체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속도의 문제지 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걸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뭐 챗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지만 UAM 시장 전망은 성장성은 열린다는 가정하에는 아주 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디서 제가 질문을 끼워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쭉 들었습니다. 네. 뭐 이 UAM은 열리면은 큰 시장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FAA 그러니까 Federal Administrative Aircraft라고 하는 이 미 항공청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사람 생명하고 직결인데.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롭고 상식적으로는 UAM이 막 많아졌어요. 네. 공중에서 충돌, 네. 뭐 그게 사람의 판단일지 뭘로 할지. 그러면 이제 서로 이 UAM 뭐 파브가 됐든 뭐가 됐든 아까 모빌리티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조절해야 되니까 상당히 까다롭겠죠. 처음에는 자율주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개발사들 뭐 조비에이션이나 델타나 릴리움 등이 이제 사람이 이제 타서 운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드론의 높이와 그리고 UAM의 높이와 그다음에 비행기의 높이는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위험성은 없어 보이지만 뭐 너무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그렇죠. 위험성은 있긴 하지만 뭐 새도 피해야 되고 예, 풍선도 피해야 되고. 네, 풍선이요. 자, 그래서 근데 앞서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해외 업체들의 기술력 거기는 기술력과 이제 자본이 결합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기술력이 좀 우리가 달리더라도 빨리 추격할 수 있는 우리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빠르잖아요, 항상. 예, 뭐 국민성도 조금 빠른. 그러니까. 근데 스타일이고요. 여기 아까 그 메일리 기프트 같은 데는 장기 투자하는 데인데. 예, 맞습니다. 참 진짜 그게 부러워요,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 보면은 국내 이 뭐 상장 기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VC 뭐 이런 많잖아요. 네. 벤처 캐피탈인데 고금리 대부지 뭐 그게 뭐 넣었다가 빨리 빼잖아요. 빨리 회수하고 엑시트만 하니까 엑시트. 상장하고 바로 빼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고 네. 그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요. 이게 자본시장 그러니까 이뭐 제가 지금 속상해서 하는 얘기죠. 이제 주가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저 왜 떨어지는 거예요? 돈 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근데 돈을 왜 빼? 그러면 회사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돈놀이만 하고 빼는 건가? 아닐 텐데 장기 투자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이제 인증 과정이 있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형식 인증, 그리고 프로덕트 서티피케이션에서 생산 인증, 그리고 마지막에 가망 인증이 있는데요. 이 형식 인증 단계만 해도 5단계고 이 5단계에서 한 단계를 통과하기까지는 평균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네. 아주 긴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시간이 또 다 돼갖고 네. 결론 하여튼 그래서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현대차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현대차. 편할 것 오케이. 같고요. 네,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한국 기업에서는 제일 빠르다. 현대차는 슈퍼널이라는 데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하나그룹에서는 오버웨이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보자 정도 그러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다 투자할 게 아니라 국내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 좀 꼬였어요 지금. 내가 쭉 듣다 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자본시장이 꼬였네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들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또 찝찝하네. 네.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엄태은 차장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UAM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